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보르고스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얘기를 나눌 친구들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시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한국인 크리스티나입니다. 대중교통 사랑하는 미국 남자 크리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로빈 레야나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교통 문화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솔직히 제일 마지막으로 여행을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더 이상.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통수단부터 여행법까지 다 준비했으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함께 얘기해 주실 김멋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멋지입니다. 이름 멋지네요. 누가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멋지다라는 뜻이에요. 네. 멋지네요. 오늘 이름에 크리스라고 들어간 사람이 3명이나 있네요. 지금. 너무 헷갈려요 지금. 크크크 3인방이네요. 크리스티나 씨랑 크리스티안 그리고 크리스 존슨 씨. 근데 저는 K, 크리스티나 씨도 K. K. 전 C. 저는 특이하게도 유럽식 스펠링이에요. KR. KR. 저도 KR. 그쪽 유럽이니까. 네, 유라시아니까. 자 우리 그냥 그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요? 주제 뭔데? 이거 이름 아니에요? 교통수단. 저 원래 우리 별다리 연구소 이런 겁니다. 너무 네, 좋네요. 당황하지 마시고. 유튜브니까 자유롭게 합시다. 김멋지 작가를 이제 데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김멋지 작가님은 진짜 여행을 많이 하셨죠? 네. 제가 10년지기 친구랑 718일 동안 세계를 좀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다 왔어요. 어디 다니셨어요? 중남미 대륙 대부분 다녔고, 아프리카 남부 쪽 다녔고, 호주에서 또 딸기 싸는 일을 좀 하고요. 워킹 홀리데이. 네, 맞아요.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요. 머리 해야죠. 지금 제가 갔다 온 나라는 우리 크리스티나. 멕시코. 미국 빼고 멕시코만. 멕시코 뭐 여행 필수 아닙니까? 국내 여행도 그렇지만 실제로 뭐 낯선 나라로 이제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이용하게 되는 건 뭐 대중교통이죠. 버스를 어쨌든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많이 타게 되잖아. 도시를 이동할 때. 그쵸. 항상 처음 가본 나라에서 처음 버스를 탈 때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나라를 여행하는 동안에 이용할 교통수단의 컨디션이 어떤지 처음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해외에 가셨을 때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크리스티아님 고향이 멕시코에서 한 달 정도 여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벌써 불안합니다. 벌써 불안하네요. 아니요. 네네네. 괜찮으실 텐데. 처음부터 놀랬던 건 그 경찰분이 계시더라고요. 영 내에. 네, 기본. 기본이에요? 아니, 한국에는 이렇게 영무원님이 계시긴 하는데 경찰관 분이 이렇게 상주에 계시진 않잖아요.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치안 문제 있다 보니까 바로 그 경찰한테 이제 말할 수 있게 그 역마다 경찰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자 남자 나눠진단 말이에요. 탈 수 있는 칸이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애기들 이쪽 이런 식으로 그거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놀랬던 건 창문을 열 수가 있더라고요. 지하철 내에서. 전철에서. 네, 그 한국은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갈 수가 없고 손을 또 꺼낼 수가 없어요. 살짝. 그냥 뭐 잘 동하라고 공기를. 살짝. 그냥 뭐 잘 동하라고 공기를. 설마 에어컨 없지? 그러니까 에어컨 없어서 이런 걸 있어야 돼요. 파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옛날 그 호선들 타면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야지 여름에. 그래서 신호도 안 잡히잖아요, 멕시코 지하철에서. 얼마나 표정 봐도 알잖아요. 새로 왔어요. 네. 한국에서 뭐 1호선 1호선 그쪽에 가끔씩 볼 수 있는 멕시코에서 음악도 팔아요. 음악 CD. 자기 CD 플레이어가 있는데 거기서 플레이 갑자기 그 DJ처럼 그 디스코 팡팡처럼 갑자기 볼륨을 줄이고 Le traigo la venta disco compacto 10 pesos le vale 10 pesos le cuesta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파는 거고 뭐 1,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파는 건데 옛날에 저는 멕시코 진짜 많이 만나봤었어요. 예전에도 한국에서는 그 추억의 팝송 모음 뭐 이런 걸 좀 많이 그런 거, 팔았었어요. 휴게소 아니 팔아요. 지하철에서도 막 팔고 막 그랬었어요. 예. 1호선 타면은 바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우비 팔아요.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일기예보 보다가 대기하고 있나 봐요. 비 오나 안 오나. 오면 바로 그러니까. 투입. 옛날에 뉴욕 전철 다 왔는데 거의 상인들 있더라고요. 그 사실 불법인데 그 핫하게 파는 게 그 추로스, 그 멕시코 추로스. 진짜요? 한 상인분 여기 칸에 있고 다른 상인 여기 옆 칸인데 이거 내 칸이다, A역이다. 막 이렇게 타이밍 기다리라고. 서로 경쟁도 하고 그러는 거. 막 불법인데 서로 막 상도도 지켜야 된다. 버스에서 파는 사람들도 있어 멕시코에서는. 이게 시내버스 내에서요. 뭐또 팔아요? 사탕. 근데 약간 보통 이렇게 돈 없는 분들은 아니면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버스를 타서 그런 거를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약간 그 사고 싶지 않은데 그 압박을 느끼니까 약간 무서워서 억지로 사는 경우
있지 않아요? 미국에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멘트가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얼마 안 나온 사람인데요. 저는 뭐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쳐다봐. 그럼, 네? 저는 그냥 사탕을 그냥 평화롭게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원하는 만큼 저한테 주시면 돼요. 주실 거죠? 약간 이렇게 눈치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억지로 이제 살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중교통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 학교 다닐 때나 출근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어때요? 뭐 실제로 뭐 차차 많이 타고 다니나요? 거의 80% 이상 자차인 것 같아요. 진짜. 다 그 대중교통 있는데 대도시만 있어요.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지 다 변들이에요. 근데 대중교통 다 여기 있어요. 한복판에. 출퇴근하기 힘들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거기 사는 분만 있을 수 있고. 선수도 마찬가지로 거의 70%로 자차로 이동을 하는데 일단 뭐 큰 도시면은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지만 한 기사에 따르면 16%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7%는 그냥 걸어서 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분들은 그냥 이륜차 뭐 바이크나 뭐 바이시클이나 이렇게 4%로 탄다고 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한 50%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 30%는 자차 이용하고 이제 트람바이 같은 경우에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철로를 따라서 다니는 전차예요. 그래서 승객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트람바이가 정차하면 앞뒤로 달리고 있던 차들이 다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승객이 내리고 가면은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일반 차들이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특징인데 일반 버스보다는 속도가 느려서 도시 구경하는 느낌? 그냥 이제 좀 관광 열차 같은 느낌이거든요. 트랄리부스는 전차가 아니라 버스인데 전기 선으로 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옛날에 한국에도 그런 게 아주 옛날에 있었다고 들었었는데 라이트 레일 같은. 전기선이 빠져서 이 고리가 빠지면 운전사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고리를 직접 이렇게 거는 장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뭐 한국은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은 꽤 많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네,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이랑 지방이냐 이용률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 53% 정도 된대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어떤 건가요? 바트 혹시 바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바트요? 바트 심심 그 말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위주로 그쪽 뱅뱅 도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하루에 꽤 많이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교통카드가 좀 활성화되지가 않아서 버스 안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일이 끊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데서 내리면 되고 근데 러시아는 또 내가 가지고 있어도 또 돌아다니면서 있어 없어 막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좀 특이한 게 러시아는 이제 역이 하나여도 거기에 지나가는 노선에 따라서 역의 이름이 다 달라요. 처음 거기를 간 외국인은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난 서울역에 왔는데 역 이름이 여러 개면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또 뭐 이제 신촌인지 신천인지 그렇죠. 하나도 몰라요. 멕시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역마다 그림이 특별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몇 시에 몇 분에 도착한다. 에이, 나는 안 믿었어요. 아, 뻥인 줄 알고? 하면서 뻥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딱 시간을 보면서 진짜 1분이나 늦어진다 봐라. 에이, 기다리는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해서 안 탔어요. 뭘 안 탔어요. 안 탔어요. 타야지 왔는데. 다음 버스를 똑같이 온 타임에 도착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2세대 정도 계속 이제 기다리고 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리스 씨는? 저는 일단 대중교통 미국에서 잘 이용한 적 별로 없어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특히 버스는 조조 할인이 최고더라고요. 6시 반인가? 그 전에 타면은 20% 이렇게 할인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약간 뭐 길 가다가 준 그런 기분이고 한국 버스 기사들 있잖아요. 네. 약간 그 성질이 급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내가 하차 타이밍이 정확해야 돼요. 기사님이랑 눈치 봐가면서 그 하차 버튼 타이밍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정확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버스 딱 한 2-3번 탔는데 네. 이 하차 버튼 안 누르고 그냥 기사님 여기에요. 예.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많이 달라요. 지금 이거 못 가진 지 얼마나 되셨죠? 좀 됐어요.
네. 영어 다 까먹었잖아. 까물까물해요. 저는 러시아에서 살았던 지역이 하바롭스크라는 곳인데 거긴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 때 왔을 때 일단 지하철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제가 경전철을 봤어요. 무인 경전철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거 분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경전철. 네. 그러니까 많은 곳에는 없고 제가 어렸을 때 의정부시에 살았었는데 경전철이 들어서더라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미국 지하철 보면 영화에서 약간 좀 어둡고 거기서 또 외롭게 버스킹을 하고 있고 탈 때는 약간 좀 쭉쭉쭉쭉 약간 이런 느낌 좀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커 영화 보셨죠? 불은 원래 그런 거예요? 불이 약간 맞아요. 그게 약간 무슨 공포 영화예요. 뭐야 많이 봤어요. 그거 그 재미를 위해서, 어. 그냥 매출을 위해서 MSG 많이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너무 많이 봤어요. 지하철 얼마나 좋은데. 물론 대도시마다 어두운 모습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뭐 깔끔한 것도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르트 최고예요. 1초라도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확인 들어갈까요? 뒤 돌아다니는 거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막 여러 마리 나와요. 몇 마리밖에 없어요. 한 두세 마리만 있고. 두세 마리. 두세 마리밖에 안 되고.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 정도. 요만하고. 보통 요만하고. 영화선 이거고. 거의 엄청 둥둥하게 나와. 그 버스킹하는 사람 그거 좀 사실인가요? 많아요. 진짜요? 버스킹? 뉴욕 버스킹 최고예요. 오히려 재밌어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 좀 좋게 생각해 주세요. 아유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재미를 위해서 그냥 미국 영화에서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넣은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1%라도 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각 나라의 그 지하철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일단 프랑스 인식은 지하철에서 29%로 두렵다고 했었어요. 소매찌개 같은 거. 저도 시골에서 왔는데 파리 갔을 때 소매치기나 아니면 열려 있어요. 일단 확인하고. 그 자국 사람한테도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저도 당해요. 저도 그냥 가면 당해요. 그렇죠. 네. 가리지 않고 하니까요. 그냥 딱 뭔가 여행 느낌이 티를 나면 얘는 쉽게 뭔가 털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팁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뭐 소매치기나 이런 걸 안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문 닫을 때 핸드폰 하지 마요.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빼고 그냥 도망가니까. 다행히도 여행을 2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은 없거든요. 진짜 다행이다. 안 꾸미고 다녀요? 아니, 너덜너덜하게 그냥 거기처럼 여행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중요한 것일수록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고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 슈퍼 잠깐 네, 나갔다고. 지갑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 저는 그런 제 모습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사진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양 그대로. 네, 그런 너덜너덜한 모습이. 역시 멋지네요. 그 러시아 지하철은 어때요? 치안이 그래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곳곳마다 이렇게 경비요원이나 필요에 따라서 경찰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기도 하고 역마다 다 컨셉이 이렇게 다 다르고 엄청 웅장하고 되게 멋있게 약간 도심 속 박물관처럼 많이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커요. 손꼽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으로는 블로시트 리발류츠키, 와라비오브 고르 뭐 이런 역도 있어요. 이번엔 여행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밌게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런 교통수단이 있다. 누가 시작해볼래요? 오케이. 이제 러시아는 지하철도 되게 자랑이지만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횡단 열차를 타보고 싶은 로망을 다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정말 여기 그 사람 중에 한 앉아있습니다. 명? 예. 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요? 진짜 여기 타보고 싶어요. 맞네요. 장기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중에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에 건너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모르는 사람인데도 사람, 초면인. 이 사람 챙겨온 거, 나 챙겨온 거 이제 다 꺼내놓고 같이 먹고 또 빈민이구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런 시간에. 매력 때문에 또 외국 분들이 이용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는 완전 아기 때 갔었기 때문에 옆 칸에 저 또래 친구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복도에서 놀고 수다도 떨고 했었던 얼마나 기억이 재밌겠어요. 있어요. 딱지 좀 치고. 그렇죠, 그렇죠. 음악도 같이 듣고. 요새 유행이더라고. 맞아요. 완전 한참 어른들은 이제 보드카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기차에서 보드카에 또 빵이랑 뭐 치즈, 쌀염 이런 거 꺼내서 먹고 국룰인 게 뭐냐면은 이제 열차 칸에 보면 이렇게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컵라면 꼭 꺼내가지고 먹고
도시락이 워낙 네. 많으니까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도시락이라고 한국어로 써져 있는 그 있어요. 맵진 않고 아 그래요? 근데 한국 음식이에요? 컵라면인데 네모난 컵라면인데 이름이 도시락이에요. 아 한국어로 그래? 쓰여져 한솥인 줄 알았어. 그게 되게 러시아에서 인기가 완전 많다고 인기가 하더라고요. 많아요. 진짜 맛있어요. 되게 완전 추억의 음식. 그걸 시작으로 지금 다른 컵라면들도 뭐 신라면부터 시작해서 우동 이런 게 지금 다 되게 유행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아까 등급 얘기 나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평균적인 금액을 먼저 예를 드리자면 좋아요. 2019년 기준으로 1등석은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비싸네. 2등석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3등석은 17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총 기간은 그 가격이에요? 아니면 며칠? 근데 아마도 총 그 모스크바까지의 기간일 다 거예요. 포함돼 있을 거예요. 좀 더 짧게 하면은 더 싸겠죠. 네네네네. 2인 1실 1등석은요, 이제 룩스라고 부르는데 되게 럭셔리해요. 이제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어서 되게 편리하고 프라이버시가 되게 지켜지는 공간이라는 게 장점이지만 가성비는 좋지 않다. 고가성비. 그렇죠. 또 2등석인 꽃배라고 하는 거는 4인실이에요. 밑에는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또 공간이 따로 있고 문으로 닫히는 시스템이에요. 플라츠카르타라는 6인실은요. 개방형이라서 뭐 복도 있는 사람, 우리 칸에 앉아 있는 사람 이제 그냥 다 같이 타고 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또 싸지만 각국 여행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막 밤에 놀기도 하고 그런 건 좋지만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정말 말 그대로 밤마다 맨날 시끄럽지 샤워실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또 돈도 지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근데 1등석 타면은 솔직히 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널고 그 대화는 그 못 느낄 것 같아요. 저 이코노미 스타일. 좋아요. 그 역마다 빵을 판다던데요? 그 러시아에서? 잠깐 한 20분에서 40분 정도를 줘요, 내릴 시간을. 그러면 그때 내려서 빵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파시는 그런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별미죠. 또 역마다 냄새 확 올 거 아니에요. 한국에 그런 거 있었으면 대전 가서 내려서 그 빵.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벗어나고 싶을 때 좋은 여행인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저를 태운 기차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속성이 되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뭔가 앉아서 어딘가 벗어나서 생각도 하고 풍경도 보고 가끔 또 사람들이랑도 교류도 하고 그런 시간 되게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러시아 사람들은 이 기차를 어떤 여행 목적이 아니라 딱 단순한 그냥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작가님하고 크리스티안 씨 얘기 들으니까 없던 로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타서 이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 정리하고 싶은. 미국 좀 넓잖아요. 여행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해요? 자차나 비행기. 자차 비행기. 기차도 있긴 있는데 거의 다 화물차. 이렇게 승객들 잘 안 타고. 오. 미국 영화를 보면은 항상 여행 갈 때 그 고속버스 많이 타던데 혹시 그만큼 많이 타요? 네, 약간 그 총각 시절에 돈 별로 없을 때 그 많이 타긴 타요. 비행기보다 싸고 재밌잖아요. 지상으로 여행하는 게 다 보이고 멋있지. 화장실도 있고 잘 돼 있어요. 네. 메가버스라고 혹시 커피는 하는데 버스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메가박스는 들어봤는데. 야, 우리는 진짜 한국에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다? 메타버스도 아니고. 진짜. 이거 다 편집될 거라고 지금 이제 사인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뭐 메가버스는 어떤 거예요? 좋은 버스인데 2층짜리예요. 가격도 착하고 오. 와이파이도 되고 이야. 조금 편안하고 저희 빨라요. 미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워싱턴 시애틀 있어요. 오, 와. 버스 한 번 타고 쭉 갈 수 있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한 88시간. 와, 지금 며칠이다. 아, 2박 3일 넘어요. 머리 디스크 생겨요, 그러면. 아, 진짜 너너. 3일에서 기차에 있는 거랑 그 버스에 있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여행하면서 오래 버스로 이동해봤던 시간이 35시간이거든요. 그때도 정말 와우, 허리가 작가님. 너무 아프고 나중에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도 자가지고. 예. 그 로드트립은 학생들을 좀 저렴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많이 한다던데요? 맞아. 학생 때 로드트립 딱 한 번 갔었는데 샌호세에서 시애틀, 워싱턴 시애틀까지 하루 정도 걸리는데 한 20시간 쭉 달렸어요. 친구랑 이렇게 운전 번갈아 가면서 교대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 없으니까 중간 그 숙박 안 잡고 네가 한 5시간 하고 내가 5시간 하고 드라이브스루 패스트푸드 엄청 싸고 조금 양아치 친구 있는데 그 로드트립 간다고 굳이 사막까지 가서 도넛이라고 도넛 그 모양으로 차 뺑뺑 돌면서 이렇게 양아치적인 짓을 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양아치라서. 그 친구 잘 취직 못 해가지고 잘 못 살고 있어요. 아, 그랬었군요. 여러분도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도넛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진짜 위험하고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20시간이어도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트립은 진짜 친구끼리를 해야 뭔가 추억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그 미국은 진짜 그 로망이에요. 혹시 로드트립 해보셨어요? 아프리카에서 해봤어요. 이야, 아프리카. 트러킹이라고 트럭을 개조해서 여행자들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리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여행하고 있는 친구들을 좀 모아서 차를 빌려가지고 네, 나미비아에서 잠비아까지 여행을 했었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혹시? 그때 7일 정도? 숙박 중간중간 잡고. 아, 네네. 이게 국립공원에서 자면서 코끼리 같은 거 보고, 네. 그리고 사막이랑 바다 이런 것도 보고. 야, 그런 것도 언제 봐요, 진짜. 가보고 싶다.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여행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 여행을 자기 차로 많이 하는 편인데 혹시 여러분 유로터널이라는 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유로터널? 유로터널. 혹시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로스타 그건가요? 네네. 유로스타라는 말은 기차 회사 이름이에요. 아. 기차 회사 이름인데 그 유럽 나라에 있는 그 기차 회사 이름은 합치는 회사예요. 그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거는 유레사라고 하지만 유로터널이에요. 바다 밑에서 터널 하나 있거든요. 영국이랑 파리 사이에. 그래서 그 터널로 이렇게 편안하게 영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다 밑으로. 바다 밑으로. 예. 그막 물고기도 보이고 그래요? 막 고래 같은. 아예 안 보여요. 불투명해요? 아쿠아리움이 아니고 그냥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일단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거는 파리 런던인데 그거는 3시간 30분이에요. 와. 직행. 그래서 사실 거기는 옵션 2개 있어요. 그냥 기차 타면은 유로스타 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기 차로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차를 그 역에 가서 그 기차 안에서 이렇게 놓고 아, 기차 안에 싣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오. 그래서 거의 만약에 그 런던에 도착하면 파리에 도착하면 자기 차로 자기 이렇게 차로 그냥 그냥 다시 로드트립 이렇게 할 수 편한데? 있고. 아, 좋다.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 이제 여행한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무슨 패스를 썼다고 얘기를. 유레일 패스라고 유레일 하고 패스. 유레일 패스. 34개국은 그 돌아다닐 수 있어요. 핀란드, 이탈리, 프랑스, 폴란드, 크로아시아, 불가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고 다 갈 수 있네. 독일 다 등등 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연결돼 있는 걸 그 이용해서 여행 패키지 만든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한국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려고 하는 순간에 북한에 있어가지고 그럼 나가지는 못하죠. 나 또 유럽 기차 한번 타봤는데 네.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갔어요. 어. 다양한 나라 사람들 그 한 칸에서 다 만나서 각각 나라 음식, 그 언어 다 주워 배우고 주워 먹고 주워 먹지 않았고 그냥 교환해서 먹고 네, 너무 최고예요. 문화 교류하는 게 그래. 실제로 이렇게 국경 지나갈 때만 어땠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아 진짜요? 그 뷰가 아주 장관이었고 아. 스페인에서 프랑스 그 넘어가는 그 국경 아. 그 메디터레니언 지중해 딱 그 선셋이었어요. 네. 아. 해가 지면서 그 바다. 아이고, 유럽이 좋은 이유가 있구나. 유럽만 알고 자랐구나. 근데 좀 궁금한 게 저는 유럽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유럽 나라에 가면은 여권을 필요 없이 가거든요. 근데 기차 탈 때 그거는 혹시 확인한 확인하나요? 분이 있었어요? 중간에 가끔 그 표정 무섭게 생긴 분이 있었어요. 아, 예. 야, 미국 사람이지? 보여줘. 미국 사람인지 어떻게 딱 봐도 알잖아요. 티 하나도 안 나는데. 미국 국기를 이렇게 프린트된 거 크게 하다가 야 이런 알잖아요. 뉴욕시티 이렇게. 나는 이제 좋아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로빈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너무 재밌었고 제가 특히 그 작가님을 얘기 들으면은 진짜 다시 여행을 가보고 싶게 된 그런 그렇죠. 마음이 맞아요. 엄청 커졌어요 다시. 그 어릴 적을 자꾸 떠올리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차 타고 싶은 마음이 다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얼른 러시아를 가서 또 여행도 하고 그쵸. 그 이렇게 또 따라가지고 유럽도 가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빨리 시국 끝내고 다 여행합시다. 네, 여행 진짜 한지 오래됐어요. 여기 별다리 연구소 여행 특집 한번 나중에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팬데믹 끝내서 예, 건강한 상태. 아니, 그리스 씨가 지금 끝나서 다 여행합시다. 동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막 그래 좋아요. 아 여행 안 땡기세요? 아, 너무 좋죠. 아니, 같이 다녀야죠. 가죠. 가치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행은 다녀야죠. 정확히 표현했네요. 가치는 모르겠지만 오늘 오랜만에 여행 얘기를 하면서 되게 즐거웠었고 이렇게 여러 여행 정보를 들으니까 진짜로 가고 싶네요. 그렇죠. 담민 씨 이제 시급 끝나고 나서 크리스 존슨 씨랑 같이 여행을 하나. 미국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자, 클로징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별다리 연구소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가세요.
저는 KTX 탈 때마다 그게 있어요. 저 바나나 우유랑 과자 같은 거, 약간 도넛이나 빵 같은 것은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맥반석 까먹어요. 맥반스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달걀. 아, 아픈 거. 그 양갱이었나? 양갱. 그 갈색 그거? 맛없는데. 아니 KTX 타야 맛있는. KTX 할 때만 이렇게 마시는 거고. 평소 맛없어요.